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이 없는 곳은 없어요. 플라스틱이 우리 삶을 장악해버렸다. 이렇게도 저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된 물인데 보다 거의 300배나 더 비싼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는 거죠. 박사님, 요즘 미세 플라스틱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가요? 자, 여러분,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라색 점, 그리고 다양한 색깔의 점들이 보이는데요. 이 보라색 점 같은 경우에는 치매로 진단받고 사망한 사람의 뇌의 샘플이에요. 그리고 아래 다양한 컬러들은 별다른 치매가 없는 건강한 사람들의 뇌의 샘플인 거죠. 근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여기 Y축을 보시면 0점에서부터 5만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게 어떤 농도의 차이냐면 브레인의 마이크로 미세 플라스틱, 그러니까 머리에 침착되어 있는 미세 플라스틱의 농도를 나타내요. 그런데 보면 이렇게 보라색 점이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다들 높게, 거의 만에서부터 5만까지 머리에 미세 플라스틱이 뇌에 많이 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분들은 한 0에서 한 만 정도의 농도 밖에는 안 됐죠.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많다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논문을 보시면요, 사망한 자의 이 뇌 샘플을 봤을 때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얼마나 침착되어 있는지를 살펴본 논문이었는데요. 결과만 놓고 보면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들의 뇌를 봤더니, 이 사람들은 특히 뇌 혈관, 벽, 그리고 뇌에 있는 여러 가지 면역 세포들의 MNP, 마이크로 그리고 나노 플라스틱을 나타내는 약자인데요. 이 MNP가 많이 축적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뇌에는 BBB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의 약자예요. 그래서 혈관 뇌 장벽이라는 건데, 뇌에 손상을 일으키면 굉장히 생명에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세균이라든지 독소라든지 그리고 특정 약물 같은 경우는 이 BBB 장벽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차단시키는 장치가 우리 뇌에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BBB를 뚫고 뇌에 침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뇌에 쌓여 있는 건데, BBB를 통과해서 뇌에 쌓인 이 마이크로 플라스틱, 그리고 특히 입자가 작은 나노 플라스틱들이 어떻게 알츠하이머 치매를 유발하는지 살펴본 논문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알츠하이머 치매를 유발하는 그 원인이 크게 이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뇌에 침착이 되면서부터 여러 가지 이제 치매 증상이 나타난다고 보이는데, 이런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를 청소하는 게 마이크로글리알이라는 세포거든요. 미세 악교세포라는 건데, 이 미세 악유세포의 뇌 청소하는 그 기능을 바로 이 나노 플라스틱들이 현저하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나노 플라스틱이 뇌로 들어가면은 파이롭토시스라는 그 기전으로, 이게 뭐냐면 마이크로글리알, 그러니까 아까 미세 악교세포를 죽게끔 만드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염증 세포를 대량 토해내면서 죽는 그 기전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기전을 통해서 미세 악교세포를 죽게 만들기 때문에 주변에 다른 정상세포에도 이런 염증 물질들이 대거 이제 쏟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작용, 그리고 미세 악교세포를 계속 죽게 만들기 때문에 계속 뇌에 이런 단백질 플라크들이 침착될 수가 있어서 결국은 이게 알츠하이머를 유발하게 되더라라고 발표한 이제 논문의 내용이에요. 뇌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장기들, 우리 몸 곳곳의 장기에 다 침착이 되는데요. 뇌혈관벽뿐만 아니라 심장의 혈관벽, 동맥혈관벽에도 축적이 되고, 특히 이 경동맥에 축적이 돼서 플라크를 좀 만드는데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장벽에도 축적이 돼서 이 미생물총 교란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간에도 축적이 돼요. 간에도 축적이 돼서 지방간을 잘 생기게 하고, 간을 딱딱하게 만드는 그런 섬유화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또 임신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태반에도 축적이 되기 때문에 건강에 진짜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점점점 더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박사님, 그러면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다 침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이에요. 물을 먹으면서 이로 인해서 미세 플라스틱이 이제 침착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이 없는 곳은 없어요. 플라스틱이 우리 삶을 장악해버렸다. 이렇게도 저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거 좀 이상한데 하면서 이제 연구자들이 하나 둘씩 뭘 발견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뭐냐, 이 플라스틱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잘게 쪼개진다는 거. 그러면서 미세 플라스틱화 되면서 작은 입자를 형성을 하는데, 보통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할 때는 그 입자가 한 5mm,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참깨 그거보다 조금 더 작은 크기거든요. 이 미세 플라스틱이 더 잘게 쪼개져서, 아까 1mm라고 했는데 그 길이보다 한 1000분의 1 정도 더 잘게 쪼개진 그 크기를 우리가 1마이크로미터라고 해요. 그래서 1마이크로미터 미만의 더 작은 크기의 입자를 저희가 나노 플라스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연구원들이요, 프랑스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생수 9개를 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면은 바두아, 까르푸, 크리스탈린, 에비앙, 그리고 페리에, 비텔, 볼빅 등등 해서 9개의 생수를 수거해서 조사를 했더니 이 중에서 7개의 브랜드에서 5mm 이하의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된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된 물인데 수돗물보다 거의 300배나 더 비싼 가격에 이 생수들이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사 먹고 있는 현실인 거고요. 그리고 이 연구보다 조금 더 선행된 연구, 그러니까 2018년도 발표된 연구에서도요, 보면 11개 브랜드의 생수를 조사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된 게 93%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다죠. 크기별로 좀 비교를 했더니 100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입자는 한 10개 정도 발견됐고요. 더 작은 6.5에서 100 마이크로미터 사이의 그런 입자가 325개 정도 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이 논문을 보시면 좀 놀라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보이시죠? 이게 이제 생수병이고요. 그 안에 플라스틱들이 이렇게 많더라. 이 그림에 보이는 이 작은 입자들은요, 미세 플라스틱이 아니라 사실은 훨씬 더 작은 나노 플라스틱인데요. 이 나노 플라스틱은 크기가 워낙 작기 때문에 일반 현미경으로는 검출이 잘 안 됐었어요. 그래서 잘 모르다가 작년에 2024년도에 레이저 현미경을 개발을 해서 생수를 관찰했더니 생수 1리터에 평균 24만 개 미세 플라스틱 조각이 포함되어 있고, 그 중에 90%가 나노 플라스틱이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만 관찰할 수 있었을 때보다 나노 플라스틱까지 관찰을 하니까 이 생수병 안에 들어있는 플라스틱의 양이 거의 한 100배까지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이제 게다가 이 도표를 한번 보세요. 작은 크기의 나노 플라스틱을 감지할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의 종류도 뭔지, 어떤 종류가 특히 많은지까지도 이렇게 세밀하게 분석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상대적으로 입자가 좀 큰 플라스틱은 그래도 우리 몸속에 들어오기 전에 좀 일정 부분 걸러지거나 아니면 몸 밖으로 배출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나노 플라스틱은 크기가 굉장히 작아서 우리 몸속 장기 어디나 다 침투해서 바뀔 수가 있다. 특히 뇌나 우리 몸속 장기에서 이렇게 계속 침착되어 있는 나노 플라스틱은 우리 몸이 이걸 이물질로 인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물질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계속 가서 공격을 해서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또 요즘에 너무나 큰 문제, 호르몬 교란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여성분들 중에서도 작은 근종이라든지 그런 종양 같은 거,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성조증이라든지 그 원인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해 또 나노 플라스틱으로 인해 우리 몸에 호르몬 교란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서 이런 증상들이 또 나타나게 되는 하나의 큰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생수에 미세 플라스틱이 많은 이유는 사실 그 페트병의 소재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것도 이제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페트병 자체가 플라스틱이잖아요. 페트병을 만들고 있는 이 플라스틱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조금씩 잘게 쪼개지면서 분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입자가 작은 플라스틱으로 시간이 지나면 변하게 되고, 또 햇빛을 봐거나 열이 가해지거나 그러면 그런 현상들이 더 활발하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 생수병 자체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물로 녹아져 나오는 원인이 되지만, 사실 연구자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거는 바로 이 뚜껑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뚜껑을 따는 과정에서 마찰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입자가 떨어져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연구에 의하면요, 그 뚜껑을 1회 개봉할 때 1리터당 한 131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대부분 이제 플라스틱 뚜껑이긴 하지만 이 플라스틱 뚜껑 자체에 만약에 뭔가 조금 더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페인트 칠이 되어 있다
라고 하면은 이 페인트 조각이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이게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생수를 오염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페트병에 담긴 거 말고 일회용 플라스틱 말고 유리병은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유리병 자체는 괜찮은데요. 오히려 그냥 일반 페트병보다 유리병 음료에서 떨어져 나온 플라스틱 입자가 더 많았다. 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페트병도 유리병도 이 마개가 특히 이 생수를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시키는 가장 큰 오염원으로 주목이 되고 있어요. 일상에서 이런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곳곳이 다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근데 그냥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내가 마시는 물만이라도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져 있는 물을 사서 먹는 거는 좀 줄이자. 그래서 사실은 생수병 물을 사 먹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수기에 있는 물을 우리가 따라서 마시는 게 더 좋다. 라는 거고요. 왜냐면은 이제 정수기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정수를 하는 과정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어느 정도는 좀 걸러내기 때문에 더 좋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만약에 정수기가 없다면은 차라리 그냥 수돗물을 끓여서 먹는 게 낫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럼 정수기 물을 먹으면은 완전히 다 조금 안전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그 막도 이게 오래되면은 거기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떨어져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필터도 교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냥 방치해놓고 쓰면은 그냥 이제 그게 다 물로 또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수기도 그냥 정수기 물만 마시면은 다 되는 게 아니라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생수를 마신다, 이동 중에 있거나라고 한다고 하면은 일회용 플라스틱 병보다는 차라리 종이팩에 담겨 있는 그런 물을 마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물을 마실 때 뚜껑을 딱 따서 마시잖아요. 근데 뚜껑을 따서 바로 마시지 말고 그 찬물을 조금 버려내고 마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실 때는 여러분 입을 대고 마시지 말고요. 왜냐면 플라스틱에 바로 그냥 나노 플라스틱 막 묻어 있는 거 바로 그렇게 마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떼고 그냥 마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더 좋은 방법은 개봉 후에 그냥 컵에 따라서 마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관할 때 햇빛이 뜨거운 곳이나 아니면 뜨거운 곳에 놓지 않도록 하는 거.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데 이 플라스틱 병을 재사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왠지 아깝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막 기름 담아 놓으신 분들도 있고 참기름 거기에 담아 놓으신 분들도 있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플라스틱은 기름에 더 잘 녹아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병을 재사용해서 거기에 다른 것들을 이제 담아놓고 계속 사용하는 거는 그거는 진짜 조금 피해야 하는 생활 습관이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 생수병을 얼렸다가 이제 시원하게 또 마시는 분들도 있는데 생수병이 얼렸다가 녹는 과정에서 또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빠져 나옵니다. 그래서 생수병에 담긴 물을 먹는다면은 이제 이런 것들은 최대한 피하고 드시는 게 좋겠어요. 우리 정세현의 라이프 연구소 가족 여러분들, 패밀리 여러분들도 오늘 영상 한번 보시고요. 나는 집에서 지금 어떤 물을 먹고 있지?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하고요. 최대한 미세 플라스틱이 없는 물 드시면서 또 건강한 습관 만들어 가셨으면 합니다.